네, 여기부터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나의 출발점에서 최단 경로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를 V라고 하고 이 가격 그 인접 행렬에 비용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거리, 그리고 N, 그리고 found 배열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이 distance는 가장 짧은 길, V에서 I로 가는 가장 짧은 길, 그리고 0이면 found가 0이면 아직 찾지 않았다. 그리고 1이면 길을 찾았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격은 인접 행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IUW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이 V에서 아직 그 발견되지 않았다. 거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최소의 거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0으로 해놓고 V에서 I까지 초기 거리를 일단 거리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V는 자기에서 출발하니까 그 거리를 찾았겠죠. 그리고 거리를 찾았을 거고 자기에서 자기 가는 거니까 거리 0이겠죠. 그래서 0으로 합니다. 이제는 그 0에서 다 그 방문을 하면서 거리를 갱신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소 비용을 가지는 그 U를 반환을 할 거고 이 U가 만약에 U가 발견됐다. 그럼 found U를 true로 하고 이 U를 거쳐서 내가 이미 갈 수 있었던 그리고 반복할 거예요. U를 가지고 U를 가지고 W를 아직 발견되지 않은 W를 갈 수 있는 거리가 갱신되는지 만약에 더 짧으면 갱신이 된다.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choose는 무엇이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oose는 distance and found 그래서 I and minpos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min은 무한대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minpos는 마이너스 1을 넣어줘요. 아직 찾아지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1인가 봐요. 그래서 i를 0부터 n까지 해가지고 최소의 정점을 갖고 올 거예요. 선형 탐색을 한대요. 그래서 거리가 이 i의 거리가 무한대보다 작고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거리를 민포스를 갱신하고 이 위치로 값을 갱신하고 최소 길이를 i로 해놓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i에서 이렇게 하면 이 최소인 i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발견된 민포스보다 작아. 그러면 갱신을 하는 건데 아니면 갱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거리를 가지는 그 정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치를 반환하고 끝난다. 그래서 최소 비용 경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shortest path를 분석해보면 이 n이 2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의 n제곱이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래프의 모든 간선이 최소한 한 번은 방문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간선이라도 최단 경로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알고리즘이 달성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은 5의 2다. 그래프를 비용 인접 행렬로 표현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간선들을 결정하는 데만 5의 n제곱이 걸린다. 네. 이거는 그 간선 수만큼 되기 때문에 5의 2승이고요. 5의 2만큼 걸리고 이 간선은 인접 행렬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접 행렬을 다 탐색해야 돼서 5의 n제곱이 걸린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제가 6.27의 A에 있습니다. 보스턴에 시작해가지고 방문을 이제 다 탐색을 해볼게요. 보스턴은 제일 짧은 길이. 그래서 이 초기는 그 다 방문을 false로 해주고 최소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정점만 그 거리만 포함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기 자신 0으로 해놓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시카고랑 이 뉴욕을
1500이랑 250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짧은 게 뭐죠? 이 뉴욕이죠. 그래서 뉴욕을 제일 짧은 거 추즈하고 이제 250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250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짧은 것들, 이 미얀미? 어쨌든 이 M이랑 NO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얘가 뉴욕에서 900, 1400 갈 수 있는데 얘를 거쳐서 가니까 더하면 1150이랑 1650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갱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짧은 건 뭐죠? 맞아요. 이 미얀마겠죠? 미얀마라 할게요. 그냥 미애미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를 6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이 미미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 얘는 없어요. 갱신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짧은 거 이 시카고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고정, 얘도 고정이에요. 그래서 3 해가지고 이 시카고를 거쳐서 이제 갈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얘는 덴버예요. 그래서 얘 갱신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짧은 거 이제 다음으로 짧은 거는 이 7 NO예요. No. 그래서 no를 고정해놓고 얘를 거쳐서 또 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 봤더니 LA를 갈 수 있네요. 그래서 LA까지 가는 거는 무한대서 3350이 돼가지고 갱신이 됐어요. 이제 여기 제일 짧은 거 뭐죠? 예. SF가 제일 짧아. 이제 이 댄이 제일 짧아요. 댄이 제일 짧기 때문에 얘를 고정시켜주고 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게 뭐 있냐? 샌프란시스코가 있네요. 그래서 얘도 갱신해주고 이 0은 이 6개의 정점으로 모두 갈 수 있는 점이니까 이 처음이랑 마지막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n-2개까지 탐색을 합니다. 여기서 n-2개의 탐색이 필요한 거 보이죠? 네. 이제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모든 목표치로 목적점으로 했는데 그럼 얘랑 똑같지 않냐? 아니에요. 얘는 음이 아닌 간선이었지만 얘는 음도 포함하는 간선을 가진 경우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을 가진 여기서 내용 뭐냐면 우리가 음을 가진 간선을 가지고 이 6.9 프로그램을 돌리면 오류가 발생해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거쳐서 가면 여기 볼게요. 여기 한 번 거쳐서 가면 1인데 여기 거쳐가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가 더 짧잖아요. 마이너스 1이 더 짧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만 거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작은 간선을 무시하게 되니까 이렇게 음의 비용 간선을 가지는 경우는 이 6.9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다. 다익스트라인가? 네, 다익스트라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 이런 음의 간선의 비용을 가진 경우에는 음의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음의 사이클을 포함한다면 얘는 처음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이렇게 계속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을 알 수 없겠죠. 몇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총 여기 그 그래프가 n-1개 간선이 되게 하면 네. 그래프 n-1개 간선의 그래프가 되면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정점 사이에 최단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의 사이클이 없는 가정하에 간선을 구하면 우리가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출발점에서 모든 목표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디스트 n-1의 u 이 배열을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n-1은 뭐냐면 경로에 포함된 간선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1부터 n-1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디스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K개의 간선을 포함해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랑 그것을 하나 뺀 K-1개의 간선을 거쳐서 간 최단 경로랑 그리고 경로랑 그리고 K-1개의 간선. 그래서 얘는 뭐냐면 V에서 I로 가는 거리랑 I에서 U랑 거쳐서 가는 거리가 더 짧으면 얘로 갱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네, 0에서 한 번 거쳐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1, 2, 3으로 해가지고 6, 5, 5예요. 근데 두 번 거쳐서 가면 얘는 3으로 갱신되고 얘도 3으로 갱신되고 이 3으로 가는 건 5 그대로겠죠. 그리고 이 4로 이제 두 번 거쳐서 가니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5도 이제 무한돼서 4로 해가지고 갱신될 수 있어요. 이 세 번 거쳐서 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봅시다. 세 번 거쳐서 가면 1로 가는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1, 그리고 3, 얘 5, 얘 변화돼요. 4,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 빼기 2 빼기 1 하니까 뭐예요? 2겠죠? 그리고 얘 6으로도 이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7. 이런 식으로 간선수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래서 K-1번 이거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분석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바뀌어가지고 이때 6에서도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이때 포문을 멈춘다.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벨만포드 알고리즘 볼게요. 벨만포드 알고리즘 N이랑 V라는 그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음의 길이 간선에 가지는 단일 시발점 모든 종점의 최단 경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작 점점 V에서 I까지 거리를 초기화할 거예요.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K는 2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초기화하는데 1 썼으니까 2 두 번 거쳐서 가는 것부터 n-1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U랑 V랑 같지 않다. 시작점이랑 같지 않고 최소로 들어오는 그 정점이 있으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간선이 있으면 합니다. U랑 I랑 U in the graph. 만약에 이 정점에서 U로 가는 거가 아니라 I를 거쳐가는 그 정점이 있으면 이게 더 짧으면 갱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하는 거죠. 이제 모든 쌍의 최단 경로는 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보이는 기호는 A의 K승, IJ예요. 이거는 뭔 말하냐면 K보다 큰 인덱스를 갖는 정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합니다. K보다 큰 인덱스를 갖는 정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I에서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이것보다 하나 작은 인덱스를 갖는 정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I에서 J까지 가는 그 최단 경로랑 그 정점 K를 거쳐서 가는 K만 안 거치면 되니까 K 아래에 있는 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정점을 거쳐서 가면서 최소인 거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 커스트는 이거의 초기값, 아무것도 안 내서 초기값을 나타내요. 네, 그런 거고요. 이제 이행적 폐쇄입니다. 이행적 폐쇄, 이거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그거랑 이제 모든 쌍의 최단 경로 문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초기는 0에서 1로 가는 거는 4, 2로 가는 건 11, 그리고 1에서는 6 이렇게 바로 가는 걸 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 거예요. 이제 0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거, 0하고 1을 거쳐가지고 갱신할 수 있는 거, 0, 1, 2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는 걸 다 갱신해줘가지고 최단 경로의 그런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올 코스트, 코스트
그 인접 행렬 이거 배열 행렬이겠죠? 그리고 거리 n compute the shortest distance from each vertex to every others. Cost is the agency vertex. Distance is the vertex of computed distance. 네, 그렇대요. 그래서 ijk 그래가지고 for i는 0부터 n까지 해가지고 j는 0부터 n까지 해가지고 일단 초기값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행렬 해가지고 초기값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는 일단 0부터 시작하죠. 여기죠. 0. 그래서 그 최소거리를 구해요. 이제 0하고 1을 포함해가지고 최소거리를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여주고 있어요. 이행적 폐쇄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간선 G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의 경로 길이가 되어야 하는 이행적 폐쇄, 그리고 음이 아닌 경로만을 요구하는 반사적 이행적 폐쇄. 이 이행적 폐쇄랑 반사적 이행적 폐쇄는 이행적 폐쇄가 대각선은 0이거든요. 근데 이 반사적 이행적 폐쇄는 음만 아니면 되니까 이 대각선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방향 그래프 G에서 A 플러스로 표기되는 이행적 폐쇄 행렬은 I에서 J까지 경로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A 플러스 IJ는 1이 되는 행렬이다. 그래서 얘는 인접 행렬인데 1보다 크면 그냥 길이 있으면 그냥 다 1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랑 차이점은 이 대각선이 다 1이 됐죠. 그래서 방향 그래프 G에 A 별로 표시되는 반사적 이행적 폐쇄는 I에서 J까지 경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 되는 행렬이다. 네, 그렇습니다. 작업 네트워크 AOV 네트워크. 정점이 작업을 나타내고 간선은 작업 간의 선행관계를 나타내는 방향 그래프 GAOV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OV 네트워크는 이렇게 정점이 뭐라고 했죠? 작업이라고 했고 간선이 선행관계를 나타낸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AOV 네트워크에서 선행자는 그 화살표 뒤에 있는 거. 그래서 I에서 J의 방향으로 존재하면 I는 J의 선행자다. 그리고 이런 바로 직속적인 선행자면 직속 선행자라 하고 J는 이때 후속자라 하고 바로 이런 직속적인 그런 후속자면 직속 후속자라 한다. 그리고 우리가 IJK랑 K가 있으면 IJ, JK면 IK다. 이건 바로 이행적이고요. 비반사적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분 순서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는 길이 있는데 사이클이 없으면 된다. 부분 순서다. 네, 그거죠. 그리고 위상 순서는 임의의 두 정점 IJ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I의 J의 선행자고 선행 순서에도 I가 J 앞에 나오면 그 앞에 나오는 그래프 정점의 선형 순서다. 네, 그냥 위상 순서는 얘가 0이 1에 앞에 있으니까 얘 위상 순서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위상 정렬 알고리즘 설계할 때는 I부터 0부터 N까지 선행자가 있으면 모든 정점에 선행자가 있으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리턴을 그냥 반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행자가 없는 노드가 있다. 그걸 선택해가지고 출력하고 그 V랑 관련된 네트워크를 삭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0만 선행자가 없어요. 그래서 0 삭제, 스택에 넣고 삭제하고 여기랑 관련된 간선들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점 0을 삭제했고 이 3, 2, 1은 아무거나 먼저 삭제해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3을 삭제합니다. 얘랑 관련된 간선들도 모두 삭제하죠. 그리고 2도 삭제를 하고 간선된 간선 삭제하고 1도 삭제하고 이제 5가 또 선행자 없으니까 5 삭제하고 1 삭제를 이렇게 간선까지 삭제하고 4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상순서 어떻게 되는 거죠? 0, 3, 2, 5, 1,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상정렬을 하는 함수가 바로 위상정렬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인접 리스트로 표현됐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랑 링크 그 각각의 헤드 노드는 카운터랑 이렇게 링크 필드를 가져요. 이 링크 카운트는 정점의 진입 차수가 몇 개인지, 링크 필드는 첫 번째 정점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택의 헤드 노드의 카운터 필드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그래프로 갖고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IJK 탑이라는 그런 변수를 사용할 거고 PTR이라는 그런 포인터를 사용할 겁니다. 탑은 마이너스 1로 해주고 0부터 n까지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 카운트가 없다. 그러니까 진입 차수가 없다. 그러면 얘를 탑으로 해주고 그 i를 탑으로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없는 게 뭐죠? 0이죠. 그래서 0만 넣고 0을 탑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탑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제 이 0에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제 또 반복문을 for문을 시행할 거예요. 이 for문은 0부터 n까지 다 수행할 건데 만약에 탑이 마이너스 1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스택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모든 노드가 선행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자가 없는 노드가 들어가는데 선행자가 없는 노드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오류가 있어서 오류라고 말해주고 끝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탑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탑은 J가 됩니다. 일단 탑은 J가 되니까 탑이 0이죠. 그래서 0으로 만들어주고 탑에 지금 가르치는 게 지금 0이 가르치는 게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탑을 마이너스 1로 해주고 그리고 일단 0을 프린트해요. 그리고 이제 또 포문에 들어갑니다. 포문에 들어가가지고 이 링크를 다 탐색을 하면서 이 링크로 갑니다. 그래서 이 K를 일단 1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얘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키니까 0 됐거든요. 그래서 0 돼가지고 이게 0이 됐으니까 이 스택에 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이 탑이 되고 이제 K 값이 탑이 됩니다. 그래서 얘 탑이 1로 바뀌었죠. 이제 이게 링크로 또 들어가면서 2, 3이 또 들어갈 건데 2, 3은 이게 다 111밖에 없어가지고 0, 0, 0이 돼가지고 탑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탑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3하고 2가 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까지 다 들어갔다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i를 하나 증가시키고 탑을 지금 탑이 3이거든요. 그래서 탑이 여기 J로 들어가고 이 탑이 가르치는 게 지금 2예요. 그래서 탑이 2가 되고 3을 프린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3에서 J가 뭐가 됐죠? 3이 됐죠? 이 3으로 링크를 따라갈 거예요. 5, 4가 있죠. 그래서 5, 4가 들어가면서 5, 4에 또 얘네들이 감소할 거예요. 얘는 3이니까 2, 2니까 1로 이렇게 감소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감소를 했죠. 감소를 했지만 0이 되는 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에 들어가는 건 없고 끝납니다. 끝나서 이제 그 i는 2가 될 거예요. i가 2가 된 상태에서 탑에 뭐가 있죠? 탑에 뭐가 있어요? 바로 2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가 j가 되고 이제 얘 2가 가르치는 건 뭐죠? 1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j는 일단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로 가가지고 2에 뭐가 있는지 다 탐색을 할 거예요. 2로 갔더니 얘는 아까 전에 2, 1로 바뀌었는데 1, 0으로 바뀌겠죠. 이제 5가 0이 됐어요. 이제 5를 탑에 넣을 거예요. 이 스택에 넣을 거예요. 스택에 넣고 이제 5가 뭐가 돼요? 5가 탑이 이 5가 탑이 카운트. 얘가 1이었잖아요. 탑이. 그러니까 5가 이제 1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 바로 탑이 됩니다.
나가요 또. 나가서 이제 i는 뭐가 됐어요? 3이 됐어요. 그래서 3이 돼가지고 3이 됐고 이제 탑은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는 5가 되고 그러니까 j가 탑이 되니까 5가 되고 이 탑의 카운터는 지금 뭐죠? 1이죠? 1로 바뀌는 거예요. 5 프린트해요. 그리고 5로 갔더니 5에 링크가 없어요. 이제 끝나서 이제 여기로 가면 이제 i는 또 4가 되겠죠. 4가 된 상태에서 탑이 j가 되니까 j는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얘 1 이제 1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탑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1을 프린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에 링크로 갔더니 4가 있죠. 그래서 이 4를 K에다 넣고 4의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켰더니 0이 됐어요. 0이 됐으니까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가 들어가고 이 4는 이 마이너스 1을 또 가르치고 이 4가 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요. 나와서 이제 5가 됐어요. i는 플러스 하니까 5가 됐고요. 이 탑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에요. 4가 탑이니까 j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탑의 카운트는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또 그리고 4 프린트 하고요. 4는 이제 또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됐어요? 0, 3, 2, 5, 1, 4 이거 다 프린트 했어요. 네. 이제 AOE 네트워크입니다. 네, 다 한 거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시행 과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연결 리스트랑 스택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위상 정의를 했다는 거. 그래서 0에서 1, 2, 3 이거 다 빼줘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카운트가 0이 된 거를 또 빼주고 그래서 이 카운트가 또 없는 거를 또 스택에 넣어주고 이런 과정이 이런 복잡한 위상정렬 코드로 나타난 거겠죠? 이제 AOE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방향 간선은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간선을 나타내고요. 정점은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간선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작업에 부여된 숫자는 각 작업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AOE 네트워크는 이렇게 그 간선의 작업들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 만약에 이 4를 끝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쫙 수행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5의 수행이 끝나는데 얘는 7의 수행이 끝나겠죠. 병렬적으로 수행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린 7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끝나는 최단경로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최장경로를 구하는 거예요. 이름은 뭐였어요? 최소경로였나? 최소 시간을 구하랬는데 우린 최장경로를 구한다. 이것을 임계경로라고 그러고 이 8이 끝났는데 최장경로는 우리가 구해봤더니 1, 4, 6, 8이나 1, 4, 7, 8을 건너야 구할 수 있는 18이다. 그래서 사건 i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은 0에서 i까지의 최장경로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은 그 정점에서 나오는 간선들이 포함하는 모든 작업들의 가장 이른 시간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0에서 i까지 이른 최장경로 길이. 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 네. 이거는 그 임계경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뒤에 또 막 나올 거예요, 얘. 얘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작업 AI에 대한 그런 가장 이른 시작 시간은 이 I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으면 네. 이 작업 A7이랑 A8이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이른 시작 시간은 7이다. 작업 AI의 가장 늦은 시간은 그 프로젝트 기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늦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18이었잖아요. 최장 경로가. 그런데 이 18에서 6이 가장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는 시간은 이 길이를 뺀 16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는데도 16이 걸려요. 왜냐면 얘는 임계 경로거든요. 임계 경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건 중 하나거든요. 근데 임계 경로 아닌 거 볼게요. 얘는 여기로 오는데 7 걸리는데 여기서 18에서 4 빼고 4 빼고 하면 1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3의 여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은 임계 경로가 아니다. 그래서 임계 작업은 EI랑 LI랑 같은 직업이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비임계 작업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10 걸리는 작업을 아무리 줄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임계 경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줄여야지 최소 경로를 줄일 수 있는, 최장 경로인 임계 경로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아무리 3이 돼서 여기 길이가 4가 돼봤자 여기는 7이기 때문에 제일 긴 거리를 줄여야지 우리가 최종 경로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계 경로 분석하는 목적은 임계 작업을 식별해서 그 작업을 줄여가지고 프로젝트 전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이 임계 경로다. 그리고 모든 비임계 작업을 삭제한 후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기본서 완전 정보 강의 보니까 여기는 안 하셔서 저도 조금 넘어갔습니다. 네. 네, 정렬 리스트는 하나 이상의 링크로 된 레코드 집합. 키는 코드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필드. 그리고 주어진 키로 레코드를 탐색하는 방법은 레코드 리커스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냥 쫙 이렇게 하는 순차 탐색. 순차 탐색 뭐라 했죠? 쫙이라 했죠. 그래서 A라는 배열을 사용할 거고 KN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I라는 변수를 사용했고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쫙 탐색하는 거예요. 있으면 반환, 인덱스 반환 아니면 0 반환. 그래서 만약에 1, 2, 3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0 탐색하기 위해 0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탐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1, 2, 3 더하면 되죠. 이 유도되겠죠? 그래서 이원 탐색을 할 때는 뭐 걸리겠어요? n이면 로그 n 걸리겠죠. 순서 탐색은 다 탐색해야 하니까 5n이 걸린다. 보관법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 리스트를 비교를 할 때 비정렬 리스트,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를 비교하는 거는 m개 있으면 n 곱하기 m 걸리겠죠. 그리고 정렬된 거 비교하려면 이거 정렬하는 시간 그리고 정렬된 거랑 정렬된 거 다 더한 게 이것을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차 탐색으로 정렬이 안 된 두 리스트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찾아지 마크를 0으로 다 만들고 초기화시키고요. 시퀀스 서치 해가지고 J의 인덱스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없어. 아니면 그 J의 마크를 true로 해놓고 마크를 true로 합니다. 그리고 마크가 1부터 m까지 마크가 안 된 거는 없슈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렬된 리스트 빠른 검증. 이거는 IJ라는 그런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정렬된 배열이 1부터 n까지 그 m의 그런 최대 인덱스를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i랑 j는 1부터 시작할 거고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볼게요. 리스트 1은 24, 30, 35, 40, 45, 70 있어요. 리스트 2는 24, 27, 33, 40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면 두 개 하나씩 이렇게 각각의 얘는 리스트 1을 가르치는 그런 인덱스 i, 그리고 리스트 2를 가르치는 인덱스 포인터라 해야 될까요? 그 포인터를 하나씩 증가합니다. 얘네들 비교해요. 근데 리스트 1이 더 커요. 그러면 얘는 없다 하고 27은 없어요. 프린트하고 이 J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 비교해서 같죠? 그럼 같이 증가해요. 같이 증가하고 이제 35는 없죠? 같지 않죠? 그러면 35 없슈 이러고 이제 I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얘네들 비교했어요.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올렸는데 이제 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 없슈 이러고 출력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삽입정렬이에요. 삽입정렬은 새로운 레코드 i개의 정렬된 레코드 리스트, 새로운 레코드를 i개의 정렬된 레코드 리스트에 끼워서 i 플러스 1로 정렬된 결과 레코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개를 정렬을 하려면 n-1개 삽입을 필요하다는데 그 이유는 정렬된 한 번 삽입할 때마다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넣고 제일 작은 거 넣고 제일 작은 거 넣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n개 넣으려면 n-1개 걸린다. 그냥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 거는 그냥 제일 큰 거니까 그냥 넣어주면 돼서 n-1개 삽입함으로 정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n-1번 삽입인 이유는 그 맨 처음에 그냥 0에 삽입을 해준 다음에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네,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 정렬된 리스트로 삽입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원소, 그리고 배열, 그리고 정렬된 게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그 변수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insert e into the ordered list. 그러니까 i까지 정렬된 거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1에서 i 플러스 1까지의 배열이겠죠. It's also ordered. The array must have a space allocated for a list i 플러스 2 element.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2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삽입할 거를 이 0에다 넣어놔요. 배열 0의 위치. 0의 위치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0의 위치를 넣어놓고 이 정렬된 배열의 D부터 비교를 할 거예요. 이가 더 작니? 그러면 이 새로운 i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전에 있던 거를 이 i에 있던 거를 i 플러스 1의 위치로 옮기고 이제 다음 위치를 탐색해야 되니까 하나 감소시켜서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내 위치 찾았다. 내가 더 커. 그러면 이것을 그 i 플러스 1의 위치에 넣는 거죠. 그러겠죠? 왜냐면 i랑 비교해가지고 더 크니까 i 플러스 1에 넣어야겠죠. 얘를 n-1번 실행한다. 이 삽입하는 거를. 그리고 삽입 정렬은 보면 A 배열에 n개를 삽입할 n개 1부터 n까지 비감속 키 순서대로 정렬할 거다. 그래서 J는 2부터 n까지
아하! 이거 n-1번 정렬하는 게 이게 2잖아요. 그래가지고 n-1이래요. 1은 그냥 정렬로 있다 치나봐요. 그쵸? 그래서 AJ를 템포에 넣고 이 인설트 해가지고 인설트 여기 들어가가지고 정렬한다. 뭐예요? J-1까지 정렬이 돼 있다. 아하, 이 n이니까 J-1로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n-1번 삽입하네요. 그리고 이거 복잡포는 5의 n제곱이다. 그 이유는 최악의 경우 i 플러스 1번 비교해야 되는데 i가 들어오면 그러면 n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역순위로 된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5는 그냥 얘 이렇게 계단식으로 정렬되는데 이미 정렬된 값을 처음에는 가져요. 그러다가 2까지 비교를 하면 정렬이 안 된 거니까 바꿔요. 그리고 얘도 여기까지 하면 또 정렬이 안 됐으니까 또 바꾸고 얘를 이렇게 얘가 얘보다 여기서는 크니까 뒤로 이동하고 얘는 여기 자리 놓고 여기서 하면 또 3은 5보다 작으니까 뒤로 이동하고 얘 뒤로 이동하고 여기 하면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그 2, 3, 4, 5까지는 삽입되는데 이동이 없으니까 5에 1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5는 1이 삽입되잖아요. 그러면 5 뒤로, 4 뒤로, 3 뒤로, 2 뒤로. 그래서 1이 여기서 삽입되니까 5에 n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1 대신 5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동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얘는 5의 첫 번째, 5의 두 번째라고 하면 5의 1, 5의 2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퀵정렬은 분할해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이라는 게 있는데 P를 중심으로 피벗 왼쪽에는 피벗보다 작거나 같은 거, 피벗 오른쪽에는 피벗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놓도록 해가지고 두 개로 또 분할해가지고 두 개에서 또 피벗 설정해가지고 왼쪽에서 독립적으로 정렬을 하고 오른쪽에서 독립적으로 정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도록 합시다. 퀵정렬, 엘리멘트 A, left, right. 그래가지고 left, right까지 다 정렬할 거다. into non-decreasing order on the key field. 그러니까 비정렬된 거를 정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피벗 키로 결정하고요. 생각합니다. 그 왼쪽의 키가 오른쪽 키보다 작을 거야. 그래서 피벗 ij라는 그런 변수를 할당하는데 i는 left로 쓸 거고 j는 high 그 오른쪽 거로 쓸 거예요. 그래서 left가 right보다 작으면 이 left를 i에 넣어주고 right 플러스 1을 j로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 left를 i로 넣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i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그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왼쪽에 left는 피벗의 값을 놓을 거고 j 플러스 1부터 그 right 플러스 1을 j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하고 이제 피벗 그 원하는 그 피벗 어쨌든 퀵정렬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피벗은 맨 왼쪽 걸로 둡니다. 합니다. i가 j가 일단 합니다. 일단 자꾸 시작해요. do while이니까요. Search for key from the left and right sublist. 왼쪽 오른쪽 그 키를 찾는데요. Swapping out of order element until the left and right boundaries cross or meet.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그 크로스 되거나 만나면 이 수합을 한대요. 뭔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do i 플러스 플러스 while i의 키가 피벗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왼쪽이 그 피벗보다 작으면 왼쪽은 피벗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들어있으니까 그
왼쪽 값이 작으면 i 플러스 플러스를 한다. 그리고 다음 값 탐색한다. j 여기 피벗 j 쪽은 오른쪽은 뭐였죠? 피벗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얘를 계속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둘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스왑한다. i가 j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 j가 뭐 i가 j보다 더 크거나 j가 i보다 더 작은 경우가 왔어요. 그러면 이 left 피벗이랑 j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j의 위치가 피벗에 위치됐죠. 그래서 이 피벗을 제외한 left부터 j-1까지 그리고 j 플러스 1부터 right까지 또 독립적으로 퀵 정렬을 합니다. 예제 7.3을 볼게요. 이것은 퀵 정렬의 예제예요. 퀵 정렬의 예제를 보면 이 26을 피벗으로 놓고 우리는 시작할 거예요. left는 그러면 10 그리고 left는 1 그리고 right는 10으로 시작하네요. 11로 시작을 일단 right는 10이죠.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벗은 26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서 여기 j 플러스 1부터 시작하고 left i 플러스 1 하면서 탐색을 하죠. 37 어떻게 돼요? 26보다 크죠? 멈춰요. 그리고 오른쪽 19, 48 19 26보다 작아요. swap 그리고 이제 1, 48 통과 61, 15 안 돼요. swap 그리고 11, 59 돼요. 통과 그리고 통과했더니 close 됐어요. 그래서 이 j 값이랑 26이랑 바꿀 거예요. 이제 26을 기준으로 26부터 j-1 left j-1 그리고 j 플러스 1 그리고 right까지 이렇게 독립적인 정렬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left부터 우리는 할 거예요. left부터 할 거라서 얘를 피벗으로 놓고 얘보다 작은 건 이쪽에 놓고 오른쪽 이렇게 놔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이 left가 1, 5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두 개인데 어떻게 하냐? 1 피벗 left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얘는 i는 어떻게 됐어요? i는 더 작아야 되는데 멈췄죠. 그리고 j를 하나 감소시킵니다. 감소시켰더니 커요. i보다 커요. 하나 더 감소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i보다 j가 더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j 위치랑 left 위치랑 바꿔주니까 그대로 됩니다. 얘도 똑같이 두 개인 경우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이 오른쪽 값을 이렇게 정렬해 줍니다. 이것의 복잡도는 우리가 최선의 경우랑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최선의 경우는 이렇게 계속 반반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5의 로그 n의 단계만큼 필요할 건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를 다 비교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n 로그 n이 됩니다. 최악인 경우는 이미 정렬된 경우예요. 그래서 피벗이 왼쪽인데 여기 다 오른쪽이 돼가지고 j가 이렇게 막 와요. j가 오니까 아니다. j가 오네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j가 쭉 와요. 쭉 와서 j랑 left랑 바꾸니까 그대로 있어요. 얘 고정되고 이제 다시 j 플러스 1 right까지 해가지고 또 그렇게 정렬하면 하나씩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n번 패스에 n번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5의 n제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